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69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예, 69페이지 10번 테마부터 하겠습니다. 69페이지 10번 테마. 확인 설명 의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10번 테마에다가 별표를 3개만 좀 해주시고요. 이쪽에서 이제 출제되는 문제 수가 매년 3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고, 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보통 출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해서 이제 미리 좀 잠깐 말씀드리면, 뒷장 잠깐 넘겨보시면 이제 70페이지 쪽에 하단에 그림 하나 있죠, 그죠? 확인 설명. 그 그림에서 일단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 가시면 72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는데, 서식에서 매년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게 거의 정형화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고, 뭐 내용 설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위원들이 가장 출제를 선호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확인 설명은 물건에 대해서요, 장점, 단점, 뭐 하자,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근데 그 설명을 잘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개공이 설명을 하면 나중에 그 하자에 대해서 개공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 설명을 솔직 진솔하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거짓으로 뭐든지 다 좋다라고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솔직 진솔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실무에서 개공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아주 좋다라고만 얘기하죠. 뭐든지 다. 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야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야 내가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인간의 뭐 본성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뭐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책임지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한 번 뭐 보수 뭐 몇백만 원 받고 몇백만 원 이렇게 몇 년 받다가 매달 이렇게 받다가 한 번에 막 3억 물어주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손해배상을 해줄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그런 개념, 그러니까 개공의 면책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확인 설명이다. 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그러면 확인 설명은 몇 번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 하단 그림처럼 2번을 하게 되는데, 그 2번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이 돼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중개가 완성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한번 하고요. 또 이어서 중개가 완성된 후에 다시 한번 더 해요. 그러면 다시 확인 설명은 몇 번 한다고요?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확인 설명을 내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확인 설명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2번째 하는 확인 설명을 5자로 뭐라고 해요? 확인 설명서라고 해요. 그게 시기도 다르지만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우리 그림 설명 드리기 앞서서 일단 중개 완성이라는 개념이 뭔가, 그걸 좀 먼저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칠판 잠깐 보겠습니다. 중개를 완성한다라는 것은요, 중개를 이제 끝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근데 그 중개의 용어의 정의에 보면 중개는 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중개예요. 거래계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거래계약의 체결. 같은 말로 거래계약의 성립을 뭐라 그래요? 거래계약의 체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개 완성은 뭐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요? 거래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중개 완성은 거래계약의 체결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과 비교를 한번 해보죠.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말과 이 말이 동의어일지 아니면 다른 말일지 한번 좀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거래계약 체결과 거래계약서의 작성과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거래계약의 체결, 뭐 내지는 성립과 거래계약서의 작성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왜 다른 말이죠? 뭐 때문에? 거래계약의 체결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앞에 분하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분하고요. 저한테 10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빌려준다고 했죠. 네, 그럼 제가 10만 원 빌려줄 수 있냐라고 제가 청약을 한 거죠.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가 전달이 됐고 뭐라고 했어? 고개를 끄덕여 했으니까 말은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건 뭐예요?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승낙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진 거네? 무슨 거래? 금전 소비대차의 약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죠? 거래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뭘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의 체결은 뭐 했다라는 의미냐면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의사를 합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10만 원 빌려주고 빌려받는 약정을 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안 빌려준다고 할 수 있으니까 뭐 합시다. 이제 씁시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 없어요? 쓸 수 있지. 그러면 쓰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왜 쓰는 거예요? 거래계약하고 상관없이 왜 쓰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고 또 계약서를 쓰는 게 빌려주는 쪽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어요. 뭐가 또 유리할 수 있죠? 내가 빌려줬다라는 증거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뭐 증인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를 만들어 놓는 게 좋아. 이런 서면 이렇게. 예, 그래서 후일의 증거로 쓰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중개 완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계약서의 작성을 중개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뭐를 중개 완성이라고 생각해야 돼? 거래계약의 체결, 같은 말로 의사의 합치. 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순서로 보면 중개 완성이 뭐예요? 먼저예요? 거래계약서 작성이 먼저예요? 예? 완성이 먼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후에 뭐를 쓰는 거죠?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럼 봐요. 팔 사람이 판다 그랬어. 7억에 산다는 사람도 7억에 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의사가 뭐 한 거야? 합치된 거지.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의사가 합치됐으니까. 그럼 빨리 매듭을 줘야 그게 중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해서 이 말과 이 말도 다른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정리해 보면 중개 완성은 그 그림대로 뭐가 합치되는 순간을 말한다? 예, 의사가 합치. 예, 그러면 이제 의사가 합치되면 이어서 뭐를 쓸 거냐면 확인 설명서를 쓸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확인 설명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쭉 연결이 되고 중간에 뭐가 됐죠? 중개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여기서 쓰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우리 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를 쓰는 거냐면 거래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순서가.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법에서 약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개념과 또는 실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다른데 뭐를 쓰고 이어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를 쓰고 계약서를 써야 돼.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랑 즉 거래계약서랑 확인 설명서의 순서를 바꿔서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를 순서를 바꿔서 쓴다고 실무에서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개공들은 안 한다고 할까봐 마음 변할까봐. 네, 그래서 먼저 계약서를 먼저 쓰는 건데 그건 사람의 그냥 본성이 그렇게 작용한 것뿐이고 법적으로는 뭐를 쓰고 뭐를 쓰는 게 맞아. 확인 설명서 먼저 쓰고요. 계약서 써야 돼. 왜 그러냐면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당신이 사는 거야. 이렇게 개념이 돼야 돼. 반대로 먼저 샀더니 이런 물건이다 이러면 안 돼. 네, 그래서 이런 물건인데 당신이 사는 거야. 이런 개념이 되게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해볼 건데 중개완성, 즉 의사가 합치되기 전에 왼쪽에 보니까 내자로 확인 설명 이런 말 나오죠? 그럼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예, 그거를 같은 말로 의뢰받았을 때라고 얘기하기도 해. 예, 우리 그 양가로 1번 제목에 뭐 받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뢰받았을 때. 의뢰를 받았지 아직 뭐 되기 전이에요.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때 예, 이제 확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 대상을 보니까 누구한테 한대? 취득의뢰인한테. 그죠? 예, 취득의뢰인에다가 1번까지 연결해서 채색해 주시고 별표 하나 잡을게요.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취득의뢰인한테 할 거예요. 쌍방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방법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한다는 것은 뭘로 하는 거죠? 설명을? 말로, 구두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구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구두로만 하면 뭐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신뢰감이. 예, 그래서 뭐를 좀 보여줘가면서 근거 자료를 좀 보여줘가면서 설명해라. 예를 들어볼게요.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뭘 보여주면 좋을까요? 등기부 같은 거. 자, 면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면 좋을까요? 대장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면 좋겠죠? 예.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면 좋을까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보여주면 좋겠죠? 3번 의무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확인 설명은 개공과 소공이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의 의무는 개공과 소공이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잘하면 취득할 의뢰인이 내가 사겠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의사의 합치라고 합니다. 그럼 의사가 합치되면 두 가지 서면을 쓸 건데 먼저 뭐를 쓰고 확인 설명서를 쓸 건데 그 쓸 거를 누구한테 줄 거냐면 거래 당사자 쌍방을 줄 거예요.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확인 설명서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준다. 그죠? 예,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준다라는 거. 예, 쭉 채색하시고 별표하시고 방법을 보니까 이제 확인 설명서는 서면으로 써야 돼요. 예? 구두로 할 수 없는 거. 구두는 앞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써서 뭐 할 거예요? 교부. 교부는 누구한테 교부할 거지? 쌍방에게. 예, 그리고 일정한 기간 이거 보존해야 돼. 근데 왜 보존하냐면 중개사고가 바로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보존해 주는 게 좋죠. 자, 그럼 몇 년 정도 보존하면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자, 1년에서 5년까지 중에 한번 답해보세요. 1년에서 5년 사이 중에서. 대충. 4년짜리는 없어요. 네, 4년짜리는 없고, 3년. 3년하고 5년. 둘 중에 하나. 네. 보전 이렇게 하면 이제 3년 아니면 5년인데, 요거는 3년짜리 보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속중개계약서 배웠죠? 그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보전하거든요. 요것도 3년 보전합니다. 네. 작성 의무자는 개공이에요. 예, 오로지 개공만 작성해요. 우리가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 이런 거 배워봤는데 소공이 계약서를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뭐는 아니라 그랬지? 의무는 아니라 그랬어. 네, 그걸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 수는 있으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이 확인 설명서든 거래 계약서든 쓸 수는 있거든. 근데 그게 뭐는 아니라는 거야. 의무는 아니야. 예, 의무는 아니 뭐야? 그냥 나의 권한사항이야. 내가 그렇게 그냥 써도 된다 이거야. 손님을 위해서. 그것이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작성 의무에게 소공을 붙이면 안 돼. 소공은 쓸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게 의무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작성의 의무는 개공한테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명 민날이는 책임진다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개공은 당연히 해야 되고 언제나 해야 되고 소공은 말하자면 확인 서명 민날인의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소공에다가 밑줄 치시고 밑으로 빼보세요. 이렇게 쓰세요. 어떻게 쓰시냐면 소공이 확인 설명서든 거래계약서에든 서명 민날인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당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의 업무 수행 시.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소공이 뭔가 했어 이렇게 관여했단 말이에요. 그 거래를 하는 과정에 그러면 책임져야지. 예, 해서 당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질문. 개공은요? 그냥 무조건 언제나. 예, 자기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 항상 해야 돼. 개공은. 근데 소공은 뭐 했을 때만.
상해 업무 수행했을 때만 서명 및 날인한다. 내가 책임질 일이 없는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개념 잡고요. 자,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으로 이제 가볼 건데, 그 71페이지, 넘기지 말고, 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참조해가지고, 확인 설명서 1번, 이제 그 주거용 서식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1번이 그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노마자 1번이에요. 노마자 1번의 주거용이었는데, 그 밑에다 한번 좀 적어 볼게요. 확인 설명서 서식이요. 4개가 있어요. 4개가. 그래서 이제 1번 서식은 거기 나온 대로 무슨 용이에요? 주거용이고요. 밑에다 이제 연결해 볼게요. 2번 서식은 무슨 용이냐면 주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건축물 중에서. 그거를 이제 뭐래? 비주거용. 예, 그러니까 주거가 아닌 거, 뭐 상업용이나 업무용이나 공업용이나 많잖아요. 예, 그런 거 비주거. 그 다음에 노마자 3번 서식이 있는데 이건 지상에 뭐가 없는 거. 건물이 없는 거. 그걸 토지용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뭐 농지, 임야 이런 거를 할 때 3번 서식으로 쓰고 4번 서식이 있어요. 노마자 4번 서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좀 특수한 중개 대상물 중에서 이런 거 배워봤잖아요. 임목 같은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단용,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걸 이렇게 배워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확인 설명서에서 매년 2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출제 거의 99% 확률적으로 예에서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얘하고 어떻게 같고, 얘하고 어떻게 같고, 공통점, 그리고 얘하고 어떻게 다른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우리 지난 28회 시험에서도 여기에서만 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 다 요거를 출제하는데 요거하고 가끔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확인 설명서. 질문. 이거 누가 쓰는 거죠? 확인 설명서서. 개공이랑 소공은 쓸 수 있고, 개공은 써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자, 이제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바로 밑에 단독주택 뭐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난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한번 단독이나 공동에 여러분 중개하고 싶은 거 아무데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쓰는 거야, 이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에서 거기도 아무거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임대라고 하신 분은 중개업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예. 자, 확인 설명의 자료는 근거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근거 자료. 근데 근거 자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려봤는데, 등기 권리증 한번 체크해 볼게요. 등기 권리증. 이 등기 권리증이 뭐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이 이제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이렇게 아마 강의하실 거예요.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등기필 정보라고 이제 강의하실 건데, 이건 옛날에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산화 되기 전에. 예, 근데 지금은 등기가 다 뭐 돼 있어요? 전산화 돼 있지? 근데 실무에서는 이 말을 몰라요. 실무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출제위원도 이 말을 모른다는 거야. 어떤 말을 몰라? 이 등기필 정보. 어떤 출제위원이? 공인중개사법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2개를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시법 출제위원은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이쪽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법 출제위원은 이걸 모른다고. 이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2개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됐고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불러 그냥. 등기 권리증. 옛날에 이렇게 불렀으니까. 예. 그죠? 예.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등기를 한 일종의 영수증이야. 그러면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만약에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는 항목이 뭐 있을까요? 예컨대 이걸 보여주면서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좋지. 에? 소유자를 확인한다기보다는 이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일 확률이 높아. 소유자일 확률이 높아. 근데 그 진정한 소유자일 확률이 높은 거지. 예, 그래서 소유권의 진정성을 설명하기 좋은 자료죠. 예? 이게 없으면 소유자일 확률이 낮은 거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이걸 갖고 있으면 소유자일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권리의 진정성에 대한 설명을 하기 좋은 그런 자료를 등기 권리증 뭐 혹은 등기필 정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지난주 제가 이런 거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개공의 권리와 권한 중에서 우리 개공은 이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같은 거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그 물어보는 거를 거기다 쓰는 거야. 뭐 이렇게. 거기 박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를, 뭐를 물어봤다. 예. 또 그러면 물어만 봤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한 것도 거기다 적어야 되겠어. 답변한 거, 뭐 이런 것까지 거기다 이제 이렇게 쭉 적을 거고요. 요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노마자 1번에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전체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73페이지 한 5번째 줄 정도 보면 노마자 2번에 또 뭐가 나와요?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나오죠. 그거 채색하고요. 그리고 이제 칠판을 한번 볼게요. 확인설명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무슨 확인사항이 있죠? 일단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확인사항도 있어요?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확인 설명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야. 요거. 맨날 요거에서 하나는 꼭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서는 자, 기본 확인사항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본적인 거지 뭐. 이렇게. 에? 그리고 요거는 세부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못 풀어요. 예. 왜냐하면 섞어가지고 다음 중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세부 확인사항으로 연결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렇게 묻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세부적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기본은 개공이 혼자, 그러니까 단독이죠. 혼자서 조사할 수 있는 거를 말해. 단독 조사가 가능한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세부 확인사항은 개공이 혼자서는 조사를 못하는 것, 불가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 이런 거를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볼 테니까 한번 좀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기본 아니면 세부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권리관계인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 기본, 세부. 기본. 자, 왜 기본이라고 답변했죠? 맞으셨어요. 응? 등기부를 보면 되지. 근데 등기부를 보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 그냥 내가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라고 답변한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이걸 기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중개하려고 하는 물건의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입지. 얼마나 좋은 입지인지. 자, 기본, 세부. 기본. 자, 왜 기본? 입지는 내가 조사하는 거야. 개공이 전문가니까 입지를 내가 조사해야지. 그죠? 그것도 뭐야? 기본. 자, 그럼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일조량. 일조가 뭐예요? 일조가. 이게 햇볕 받는 양.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우리 집에 해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일조량. 자, 기본, 세부. 잘 생각해봐요. 저 눈치 보실 필요 없고 여러분의 생각을 답변하시면 돼. 저 눈치 보면 뭐해? 일조. 햇볕이 얼마나 들어올 건가? 세부. 자, 왜 세부? 집 안에 들어와도 돼요. 우리 집 안에 들어가도 되잖아.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왜 세부일까? 일조가?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해가요. 계절에 따라서 뜨는 위치가 약간씩 달라요. 그죠? 예. 알죠? 예. 그러니까 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계절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조량은 그 집에서 최소한 1년은 살아봐야 돼. 사계절을 나봐야 된다고.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개공이 한여름에 갔다 이거야. 한여름에. 근데 갑자기 막 더운 생각이 훅 나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막 햇볕도 막 들어와. 그럼 막 일주에다가 뭐라고 쓰겠어? 막 엄청 풍부함.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여름에만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살아보면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응?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권리를 뭐 할 사람? 이전할 의뢰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개공이 얘한테 뭐 할 거예요? 요구해서. 그러니까 물어봐서 조사할 거를 세부 확인사항이래. 그럼 1조가 대표적이야.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세부가 좀 어려워요. 승강기 어때? 승강기 작동 상태. 세부. 자, 왜 세부? 승강기 작동 상태. 그것도
우리 타볼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타봐야 몇 번 타보는 거야. 한두 번 타보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몇 번은 타봐야 돼, 그래도. 그래도 한 1년은 타봐야지. 예, 1년 동안에 고장 몇 번 났어. 이런 거 물어봐야지. 예, 그죠? 승강기라는 게 고장도 나기도 하는데 매일 나는 승강기가 있고 가끔 한번 나는 승강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봐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보일러 작동 상태. 세부. 왜? 그것도 살아봐야지. 예, 왜 살아봐야 돼, 보일러가? 보일러도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 뭐 매일 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일러도 한번 우리 조사할 때 한 번 가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조사하려면 그 집에도 최소한 1년은 잡아야 돼. 어? 보일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걸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거 이제 확실히 개념 잡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본 확인사항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볼게요.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자, 이거 뭐 보고 적으면 돼요? 아니, 아까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면적 같은 거는 뭘 보여주고 설명하면 좋다고 그랬죠? 대장이라고 그랬잖아. 그 표시, 면적은 표시잖아. 그러니까 표시 이러면 뭐? 대장. 대장을 보고 적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뭘 보고 적으면 되겠어요? 등기부. 자, 그 다음에 3번의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거는 뭘 보고 적으면 되겠어요? 이거 우리 보여지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나중에 공법서에 다시 얘기하실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시군구가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 시간에 막 배우는 것들 있잖아. 막 용도제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게 있다고. 그거 보여주면 돼. 보고 적으면 되고. 4번의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그 항목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대충 어떤 게 입지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입지가 좋다는 얘기는 도로가 좋다는 얘기야. 에?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 오른쪽. 그 다음에 교통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가 좋은 게 입지가 좋은 거야. 주차장이 좋으면 입지가 좋은 거야. 요즘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차장이 좋아? 그럼 입지가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육시설이 입지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뭐가 좋으면 교육시설이 좋다라고 생각해. 응? 그 초, 중, 고 중에서 어떤 학교가 좋으면 교육시설이 좋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 소리야? 뭔 초등학교야?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초등학교라고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초등학교가 뭐가 중요해? 고등학교가 중요하지. 그죠? 네. 초등학교에서 대학을 막바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대학을 가지? 고등학교. 그래서 특목고 뭐 이런 데가 집값이 높잖아요. 안 그래요? 네. 여기 강동에 특목고 있어요? 없어요? 어떤 특목고 있어? 한영외고? 한영외고 근처 집값 비싸죠? 그건 뭐 안 봐도 그건 확신하는 거지. 왜냐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 데가 집값이 비싸다. 판매 및 의료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도 집값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게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죠. 병원은 어때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입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조사해?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접 가서. 그러면 기본 세부? 기본이죠. 개공 혼자 가서 막 조사하면 되죠. 거기는 주차장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주차장이 좀 중요한데 주차장은 쉽게 이게 입지라는 거를 개념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잘 물어보는 편인데 주차장이 있으면 뭐가 좋은 거라고? 입지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5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조사하면 돼? 경비실이 있고 없고는. 가보면 되지 뭐. 기본. 오른쪽 6번의 비선호 시설. 자, 비선호 시설은 예를 좀 위에다 몇 개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주택지 인근에 없었으면 좋겠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네? 장례식장 좋아요. 또 구치소? 구치소도 좋아. 이 근처에 구치소 있어요? 저쪽에 송파 쪽에 있구나. 참. 그래서 구치소 얘기하는구나. 구치소도 처음 들었네. 네. 안양 같은 데는 교도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구치소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16년 동안 처음 들어봤어요. 구치소는. 네. 저 오늘 처음 듣는 거 되게 많네. 쓰레기 뭐요?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다 비선호 시설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때? 유흥업소. 뭐 술집 뭐 이런 거. 카바레 이런 거. 그런 거는 비선호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술을 먹어야지. 예, 가끔 우리 유흥도 즐겨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장례식장이니 뭐 쓰레기 소각장이니 또는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거, 뭐 교도소, 구치소 이런 거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맥주집 같은 거 이런 거는 집 근처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예, 뭐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여가를 좀 즐겨야 되니까. 7번에 거래 예정 금액이 있는데 그 예정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과정을 잠깐 볼게요.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사례 하나 드릴게요. 갑을 매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 근데 얘가 개공한테 매도 의뢰를 해요. 뭘 하나 이렇게 팔아달라고 지금 의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을 결정을 못한 거야. 왜 가격을 결정을 못했냐면 시세를 몰라. 외지 사람이 외국에서 살다 왔어. 그러면 개공한테 팔아달라고 하는데 가격을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대부분은 누가 결정해 와요. 의뢰인이 결정해 오는데 개공이 그걸 결정해 줘야 될 상황이잖아. 그럼 개공은 어떻게 결정해야 돼? 의뢰가를. 그 시세를 조사해 와야지.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정가라고 그래요. 개공이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우리 학개론 시간에 뭐 배우죠? 감정평가론 배우잖아요. 왜 배우냐면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시세를 물으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 가격으로 내놓지요 라고 예정 금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 예정 금액은 의뢰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정하는 거야? 개공이 정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의뢰인이 시세를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야. 자, 얘가 7억에 내달라고 했어. 근데 개공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7억에는 못 팔아요. 6억 8천 정도에 내놓으시죠. 이렇게 조정 들어갔잖아. 그럼 6억 8천이 뭐야? 거래 예정 금액이야.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예정 금액은 의뢰인이 정해, 개공이 정해? 개공이 정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의뢰인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 금액은 그러니까 의뢰인이 정하는 건 희망가라고 불러요. 또 희망가. 자기가 희망하는 거. 그게 예정 금액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우리가 이제 조세 부분도 거기다 좀 이렇게 기재해 줘야 되는데 이때 조세는 무슨 조세만 기재해 줄 거냐면 취득에 따른 거. 그거의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세법 배우죠. 세법 왜 배워요? 이런 거 쓰려고 배우는 거죠. 이런 거. 세율이 몇 퍼센트 이거 다 적으려고 배우는 거고 손님이 물어보면 뭐 적으려고 이제 그런 거 쓰는 거죠. 자, 노마자 이제 이번에 세부 확인 사항에 9번에 실제 권리 관계가 있는데 그 실제 권리 관계는 뭐 되지 않는 공시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권리가 있는데 그게 공시가 안 된대. 어디에 공시가 안 된대? 등기부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등기되지 않은 권리라 그래. 공시는 엄밀히 따지면 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 실제 권리 관계는 뭐 되지 않는 등기되지 않는 권리를 말해. 자, 여러분 민법 시간에 대충 우리 이제 물권법 배우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등기되지 않는 권리가 뭐 있을까요? 유지권 같은 거 있어. 또 하나만 더. 뭐 점유권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 중에서. 이런 거 혹시 안 배웠어요? 법정지상권 이런 거? 그런 거. 법정지상권 같은 거. 분묘기지권 같은 거는? 예, 그런 것들이 권리인데 뭐 되지 않나?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거기다 적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을 거야? 등기가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 안 알려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 얘한테, 이전 의뢰인한테 협조를 구해서. 얘는 알 수 있잖아. 얘가 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물어봐서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상태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승강기 같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승강기. 그러니까 우리가 승강기를 단순히 있음 없음 이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승강기의 뭐까지 조사해 줘야 돼. 상태, 양호하냐, 불량하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전부 물어서 적는 겁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같은 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면서 우리가 좀 착각하기 딱 쉬운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도배 상태는 개공이 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예. 근데 이제 개공이 가서 이제 봤는데, 매도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 전에 도배했다라는 거야. 예? 그럼 도배 상태는 개공이 뭐라고 쓸 수밖에 없어? 양호하다라고 쓸 수밖에 없어. 일주일 전에 아주 막 기가 막히게 해놨어, 도배를. 그러면 양호하다고 쓸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의심을 해봐야 돼. 뭘 의심해봐야 돼? 왜 했는지. 아니, 팔집을 일주일 전에 왜 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했을까? 뭔 하자. 예를 들자면 균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균열보다는 어떤 거? 누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누수 때문에 생기는 게 뭐야? 곰팡이. 100% 곰팡이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곰팡이를 싹 가리고 팔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그러면 도배 좀 잠깐 뜯어봅시다. 그래서 뜯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이걸 내가 조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조사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야, 매도인한테. 그럼 나는 책임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내가 한 거야, 매도인이 한 거야? 매도인이.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라, 이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배 새로 했으면 물어봐야지. 곰팡이 같은 거 꼈나요, 안 꼈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꼈다고 하면 뭐 곰팡이 없음이라고 해도 돼. 그리고 그거는 내가 조사한 게 아니라는 거를 꼭 확인해 줘야 되고. 이해되셨죠? 예. 그걸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공이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일조 같은 거, 소음, 진동 이런 거 다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것들이니까 물어서 정할 거고요. 자, 노마자 3번은 뭐냐면 보수에 관해서 정하는 난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노마자 3번의 중개 보수를 적는 난은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왜 아무것도 안 들어가냐면 기본은 노마자 1번이고 세부는 노마자 2번이잖아. 근데 중개보수는 노마자가 몇 번이야? 3번이니까 아무 데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는 제3의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틀려, 중개보수는. 그러니까 다음 중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중개보수는 기본이 아닌 거야. 그리고 중개보수는 뭐도 아니야. 세부도 아니야. 아무 데도 안 들어가는 거. 특이한 거지. 그렇게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니까 이 확인 설명서하고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하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매도 매수가 오른쪽 끝에 보세요. 어떻게 날인하도록 돼 있어요? 서명 또는 날인하고 돼 있죠. 아무데나 하나만, 매도 매수 아무데나 채색 하나 해주시고. 이에 비해서 개공이 서명 날인안을 보니까 걔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서명 및 날인. 거기도 아무데나 하나만 좀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당사자들은 하나만 하면 되고, 개공하고 소공은 둘 다 하는 거야. 그지? 예,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라. 예. 자, 거기서 서명은 무슨 뜻이에요? 이름 쓰는 거 정답. 근데 이거를 사인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 사인은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애들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서명은 정확하게 한자로 풀면 뭐 하는 거? 이름을 쓰는 거. 자, 누가? 본인이. 예, 그래서 이 서명 앞에는 자필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등기 시간에 이거 배워요. 기명날인이라는 말 배우거든요. 등기 시간에 이게 나와. 근데 서명날인하고 달라.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달라요? 기명날인과 서명날인. 이걸 잘 생각해봐요. 서명날인은 내가 쓰는 거야. 내가 쓰고 도장 찍는 거야. 기명날인은 이미 내 이름이 써져 있는 이렇게 프린트 되는 곳에 도장만 찍는 거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건 대리가 가능해. 도장 주고 찍어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건 대리할 수 없어요, 절대. 예, 그래서 그런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확인 설명서 뒷면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패스. 예, 그리고 75페이지 상단에 확인 설명할 사항이 있는데, 자, 여러분 앞에 장 보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좀 끄집어내 보세요. 확인 설명할 사항이라 그랬어. 그럼 완성 전에 하는 거야, 아니면 완성 후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인 설명할 사항이라고 했다고. 그럼 완성 전, 완성 후? 완성 전. 왜 완성 전? 네 자로 줬잖아. 네 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확인 설명할 사항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완성 후에 하는 건 확인 설명서니까, 예,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확인 설명은 완성 전에 하는 거야. 그러면 확인 설명을 완성 전에 하는 확인 설명을 아까 누구한테 한다 그랬지? 아니, 뭔 소리야. 의뢰인 어떤 의뢰인? 뭐라고 했냐고요, 제가? 취득 의뢰인이라고 했어요.
취득 의뢰인. 그러면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고? 취득 의뢰인. 한쪽만 해. 그렇죠? 한쪽만.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양쪽에 하는 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취득 의뢰인한테만 하는 거니까 얘가 관심 있는 것만 설명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쭉 이제 9개가 있는데 9개 다 잘 나오는 게 아니고 9번만 물어봐. 항상 9번만. 9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한테 하니까 조세도 무슨 조세만 설명하고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그대로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번은 전체 채색하시고 별표도 하나 해주시고 자 우리는 무슨 조세만 설명할 거라고요?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할 거예요. 보유나 이전에 따른 조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1번까지 가죠. 11번은 이제 거래계약의 체결, 뭐 같은 말로 중개 완성이 있는데 제목만 좀 거기는 채색할게요. 양가로 1번 제목에 중개가 완성되면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어요. 누구한테? 당사자에게 아니면 개공에게? 개공에게. 거기는 우리 개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중개가 완성되면 개공은 무조건 계약서를 써줘야 돼. 네? 자, 칠판 잠깐 볼게요. 당사자들이 의사를 합치하는 거죠. 근데 개공이 없었어. 개공이 없으면 당사자들은 계약서 안 써도 돼? 개공이 중개를 안 했어. 개공이 중개를 안 했고 당사자가 어떤 거래를 하겠다고. 그러면 계약서 안 써도 돼? 써야 돼. 아까 이렇게 계약했을 때 계약서 안 써도 되잖아. 믿을 만한 사이니까. 그러면 계약서는 당사자들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누가 개입되면 개공이 개입되면 중개가 되면 무조건 써야 돼. 누가? 개공이. 그건 의무야. 개공의 의무. 그래서 이제 써서 누구 줘야 되지? 당사자. 한쪽만 줘? 양쪽 다 줘? 양쪽. 그래서 쌍방 교부하고 보존을 또 해줘야 되는데 이 보존은 3년, 5년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5년. 이거는 5년이야. 네. 그래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서식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5년을 보존합니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한다 그랬죠? 3년. 아까 확인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만 5년. 그 세 개밖에 없어. 보존 서류가요. 자, 뒷장 가시고. 양가로 이번에 서명 민날인의 의무. 여기도 제목에만 채색할게요. 서명 민날인의 의무. 누구랑 누가 서명 민날인의 의무를 부담할까요? 일단 당연히 개공은 들어가겠지. 예, 그리고 누구도 들어가. 소공인데 조건 붙는다 그랬죠. 어떤 소공이 서명 민날인 한다 그랬어요. 당의 업무를 수행한. 네, 그 소공 같이 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거짓 기재 및 이중 작성 금지 의무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예, 이 거짓 기재 이중 작성이라는 것은 실무에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운 계약서 뭐 이렇게 얘기해. 예, 그럼 다운 계약서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걸 써주지 말으라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3번까지 제목에다가 다 채색해 주시고요. 그럼 정리 다시 해볼게요. 거래계약서하고 관련해서 우리 개공한테는 중요한 3가지 의무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작성, 교부, 보존.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서명, 민날인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 작성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